네, 2024년 2월 1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총선이 다가오니까 남북관계가 위태위태한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북한을 향해서 강력한 북한 민주화 심리전을 해야 된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 통합방위회의가 열렸습니다. 통합방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북한하고의 문제가 생길 때만 우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정부 조직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갈등이 있으면은 이 법은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북한이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법에 따라서 중앙통합방위위원회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북한이 도발하면은 군 당국은 수도권에서 1분 내 국민 대피를 하게 하자. 왜 1분 내냐?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래도 몇 분, 한 5분에서 10분 시간 여유가 있지만, 휴전선 바로 북쪽에 있는 장사정포, 소위 말하는 방사포를 쏘게 되면 장거리 방사포는 한 2분이면 수도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사하면서부터 국민들이, 요즘 집집마다 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려가시면 되죠. 다세대 주택이라면 역시 반지 하나 지하층에 가시면 되고요. 길거리에 걸어가시는 분들은 지하철이나 건물 지하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걸 하자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준비해야 되지만, 역시 또 하나 강조하는 거는 북한의 구라에 속지 말자. 북한의 공갈에 속지 말자.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뉴스냐?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 2월 13일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하원을 방문한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났죠. 그랬는데 북한의 국회의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대표단이 러시아의 하원을 2월 13일에 방문한답니다. 야, 북한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대표단을, 장관이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보낼까요? 이게 뭐냐? 저만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은데 북한은 요즘 경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 러시아가 지금 자기네 사정이 안 좋아서 무기 생산을 못 하는데, 자기네 기술을 북한에 줘서 북한이 무기를 생산해서 러시아에 싸게 공급하면은 러시아는 그 무기를 갖고 우크라이나를 두드러 패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술도 받고 돈도 벌고, 러시아는 자기네 지원하는 국가도 확보하고 싸게 무기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골칫거리 북한 러시아 관계입니다. 이 짝짝꿍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러시아 하원 의원이 직접 로이터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대표단은 3월 달에 북한을 방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쯤 우리나라 총선을 하기 전에 푸틴이 김정은이, 그 새파란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70이 넘었죠, 이제. 푸틴이 노구를 이끌고 평양을 갈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금방 말한 대로 무기 거래 때문입니다. 도하 언론이 다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그 유명한 윤미향 의원이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평화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의원회관실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의 이사장인 김광수 씨. 김광수? 제가 한번 만나서 저랑 세게 토론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그가 북의 인식 변화와 평화통일 운동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 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거를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도 아닌 저는 조선반도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어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갑자기 평화 타령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마지못해 도발을 하게 되면 그게 적법하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북한은 이미 2022년도에 핵 선제 공격 법에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면서 올해인가요? 확실하게 민족관계를 끊어내고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별개의 나라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왜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은 북한이 평화주의자고 북한과 만약 전쟁을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라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면 좀 헷갈려요. 너무 도덕교육을 받으면은 세상과 인간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요. 저는 조금 이렇게 마초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보는 게 뭔가 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많은 생태학자들이 동물을 본능을 분석하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죠. 성경이나 불경으로 이해하려면은 너무 어려운데 동물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저렇게 했구나 본성이. 네. 그래서 침팬지나 고릴라 이렇게 관찰해서 아주 유명한 그 여성 동물학자들이 있었죠. 인간과 동물한테서 그리고 식물까지도 공통으로 발견되는 거는요.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향성을 갖는가 하면은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태양을 향해서 계속 성장하면서 이파리를 내밀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땅으로. 짐승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초식동물들은 대이동을 하고 육식동물들은 엄청난 파워를 내면서 사냥을 합니다. 동물, 식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이기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아름답게 표현한 게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공화정이 시작되면서 공화정은 개인주의를 토대로, 즉 인간의 이기주의를 토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기주의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니까 개인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기주의가 마구 발현되면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생태계가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강식이겠죠. 그게 너무 잔인하지만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약자들은 계속 쓰러지고 먹이가 되고 강자들은 그걸 잡아먹지만 그것 또한 먹이가 되면서 생태계가 돌아가면서 제가 산을 좋아한다는데 산에 가보면은 그 대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생존 경쟁 속에서 상당한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시라는 데도 보게 되면은 여기 양육강식의 세계죠. 굉장히 경쟁합니다. 기업체에서 회사에서 전부 다 승진하고 자기 실력 발휘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남녀들도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아이들도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거기서 지는 사람들이 울곤 하지만 울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징징거려서 동정을 산다면 또 도전하는 거죠. 자,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히 북한만 놓고 볼 때 북한 정권의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들이 조선노동당 규약이나 이런 거에는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고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 한다고 써놨습니다. 네, 그건 명분이죠. 성리학적 명분입니다. 진짜 북한의 목적은요, 간단합니다. 김일성 직계 가족이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을 보면 바로 이해돼요. 인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자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의감이라든지 도덕감 때문에 자기 자식을 100% 일방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뭘 주려고 그래요. 우선 자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자기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식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요, 글쎄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정도 되면 어렵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북한도요, 대한민국을 공사나 지금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별개 나라로. 이제 민족 안 찾습니다. 그렇게 한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이제 김주애로 내려가려나? 그런 것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김일성의 유훈,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민족 대단결, 민족주의에 의한 통일인데 그것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버립니까? 김정일이가 유언한 것 중에 핵 보유하지 않겠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핵을 보유하는 것. 북한 체제가 인정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게 북한이 반복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 체제를 인정 안 해주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게 지금까지 현실인데,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과 자기는 별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김일성 집안의 존재를 위해서 핵을 포기한다. 조건부죠. 그거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어요. 근데 핵을 부다페스트 각서 때문인가요? 포기했죠. 러시아에 넘겼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한테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저걸 보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합니다. 이제 조건부 핵 포기 조건도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 것들하고는 완전히 따로 놀겠다. 민족주의 웃기지 마라. 까불면 핵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평화주의를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서 가장 좋은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이 나서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북한은 평화를 원한다. 두 번째, 싸우게 되면 대한민국을 작살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윤미향 씨가 이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건 내 국회의원의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물타기 딱 합니다. 이제 이런 류의 주장들이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나 붙는다면은 대한민국을 작살내겠다. 겁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계속 무기 생산해서 돈 벌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북한은 이번 기회를 해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만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죠. 지금 북한은 지금 대북제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핵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대로 살겠다. 따라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얘기한 유언까지도 버리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북한의 외교 안보 책임자들은요, 저보다 머리 좋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대한민국하고, 지금 북한 방송 보게 되면 그 이춘희 할머니가 나와갖고, 아직도 남조선 이러고 나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최재형 목사가 이북 가서 찍은 사진 중에 미모의 여성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이설주다라는 주장을 많은 사람이 했는데, 제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 여자를 안다 그랬죠. 저도 한 몇십 년 전에 이북 갔는데, 바로 그 여자예요. 그때는 훨씬 젊고 이뻤는데 나이가 들어 잠깐 살이 쪘더만. 북한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 사람이 20년, 30년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꿰고 있어요. 대한민국 분석가, 미국 분석가가 질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겁주고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꼼짝 못하는 줄 알아요. 쟤네들이 잘못 건드렸다가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한 방 붙으면은 핵 있어도 소용없어요.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걸 압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니까 막 도발을 해서 어느 선 되면은 탁 돌아서서 통화로 돕니다. 이게 북한의 작전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판판이 특히 잘 소화 넘어가줬던 게 문재인이나 노무현 같은 좌파 정권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단호히 나가고 있고 만만찮은 북한 다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은 두려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돈벌이를 방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유은 통치도 벌이고 고려연방제도 벌이고 겁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주요 지역, 즉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방어해야 되는 아이언돔을 빨리 도입해서 배치해라. 그 다음에 국민들 대피 연습해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우리가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게 대북 심리전입니다. 전방에 있는 서쪽에 해병대 2사단부터 동쪽에 육군 22사단까지 전 군단과 사단이 대북 방송을 시작하고 국가정보원 또는 정보사령부 또는 기타 민간기관들이 대북 심리전을 해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우리를 쏘느냐? 쏜다고 막 지랄하다가 대화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북한이 핵과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린 계속한다고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더 이상 설명드리면은 북한도 눈치를 채니까 제가 꿍 하겠습니다. 김정은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세게 하면서 북한이 겁주기 위해서 뭔가 도발을 할 때 강하게 받아칠 준비를 우리 군은 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피하는 준비를 하면서 대북 심리전, 그 후에는 또 북한 민주화 운동 계속 밀어붙이면요. 어쩌면 왕건이 이룬 후삼국 통일 이후에 또 하나의 멋진 한민족 드라마의 시작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기회입니다. 윤미향 같은 의원들이 자꾸 떠들수록 점점 더 기회가 가까워진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